네, 안녕하세요. 헌법 폴카치 미은영입니다. 오늘은 24년 국회 8급 문제로 제가 준비를 했고, 오늘은 제가 국적에 관한 문제 전체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문 다 중요한 판례 지문들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판례, 최신 판례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항상 이거 한번 보고 가야 되죠. 그러면 5개 지문인데 5개 중 하나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다라는 것이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거짓말로 뭐 했다는 거야? 거짓 등으로 귀하 허가, 국적 회복 허가 혹은 이탈 허가, 보유 판정을 받았다면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번하고 5번 지문 연결이 되는데 우리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국적법 몇 조 조문이에요? 국적법의 21조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입니다. 허가를 받거나 회복을 하거나 이탈 허가 혹은 보유 판정을 받았는데 나라를 속였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1조. 맞는 지문.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죠. 이 취소에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기간 제한이 없다. 이게 항상 판례가 계속 문제가 됐었죠. 귀하든 국적 회복이든 허가 취소함에 있어서 기간 제한이 없어서 만약에 허가 받고 20년 또는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거짓이 있었다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 당사자 입장에서 이런 주장 해볼 수 있겠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무려 지금 30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취소한다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판례는 뭐라고 해요? 이렇게 기간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거 합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판례가 있죠. 그 조문입니다. 자, 두 번째, 최신 판례죠? 이건 조문에 대한 판례 사항입니다. 조문은 여기까지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조문 문제인지 판례 문제인지 1번은 조문, 2번은 판례. 복수 국적자가 외국의 주소가 복수 국적자는 여러분들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외국 국적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한대요? 국적을 이탈한다고 하네요. 즉 외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호락호락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당신 국적 이탈하고 미국 시민권자 되고 싶어? 그러면 요건이 있습니다.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 국적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외국 국적 선택하고 뭐는 안 가겠다. 군대는 안 가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외국의 주소가 있어야 되고 외국의 생활 근거지가 있어야 된다. 생활을 거기서 외국에서 해야 된다라는 조문입니다. 이거 합헌이에요. 읽어보면 이것은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 이탈을 방지. 그쵸? 제가 말한 사안. 국민으로서 마땅히 부담해야 될 병역 의무에 대한 악의적 면탈을 방지하고 지키고자 이게 입법 목적. 그래서 외국의 주소가 있는 자한테만 이탈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결론 합헌입니다. 이 판례는 23년 최신 판례죠. 이 판례에서 두 가지를 검토합니다.
과잉금지 원칙. 여기 나온 것처럼 목, 수 뿐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모두 있다. 합헌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있죠. 명확성 원칙 쟁점입니다. 이 표현, 제가 노란색 밑줄 그은 거,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이 표현의 의미,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것은 이모집에 주소만 두고 이건 안 돼요. 실제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살고 있음이 명확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명확함으로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아서 결론 합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적, 정당, 수단, 적합하다. 맞는 지문이죠.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합헌인 경우에 1단계, 2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은데 위헌인 판결도 대부분 여기서 부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또 한번 주의해야 되는 표현이니까 한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3개의 지문 보겠습니다. 먼저 5번 지문을 먼저 볼게요. 이게 아까 1번과 관련 지문입니다. 국적 회복을 허가함에 있어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불법. 아시겠죠? 허가를 해주는데 거짓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언제 발견되었던 상관없이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렇죠? 국적 회복 허가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취소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랬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합헌이다 라고 하는 판례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 불법은 안 돼. 20년, 30년 지났어도 그걸 취소함으로써 우리의 국법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그 합헌 판례의 문장입니다. 판례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깔끔하게 맞는 지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3번, 4번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4번 판례는 우리가 기출이 많이 됐던 판례여서 쉽게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3번이 어려웠다고 해요. 3번. 그러니까 3번이 어려우니까 괜시리 5번을 정답 고른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문장이 좀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아는 판례였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줄여서 원정, 국적 취득. 미국에서는 출생지주의여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국적만 취득하려고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그 자녀, 원정 출산자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제재가 따라갑니다. 자, 2가지 제재가 있어요. 이 원정 출산자에 대해서는 당신은 국적 이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돼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싶어도 무조건 당신은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거나 면제받거나 그 규정입니다. 2번째, 아니 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시겠어요? 즉 국적을 이번에는 선택하는 겁니다. 이 경우도 그냥 해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만 남겨두는 겁니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하나만 남기고 나간다 하더라도 군대는 갔다 와야 된다.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 이게 원정 출산자에 대한 2가지 제재입니다. 모두 뭐죠? 합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 이탈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요 첫 번째 국제법 12조 3항입니다.
근데 이건 위헌인지 합헌인지 묻지 않고 제한되는 기본권을 물어서 여러분들이 힘들겠어요? 보시면 이것은 출입국 등 거주 이전 그 자체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과 관련한 거주 이전의 자유에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제한되는 기본권을 물어봤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국적 이탈. 그리고 이것이 기본권으로서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기본권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이 기본권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할 때 어디서 나오냐면 헌법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 바로 국적 이탈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고 이탈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거주 이전 중에서도 출입국 관련. 이건 출국이나 입국을 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으로 나가고 들어오고를 막는 게 아니고 출국과 입국을 막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 거주 이전의 자유에서 도출된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판례죠. 이 내용이 출국도 있고 입국의 자유도 있고 자, 해외 여행의 자유도 있고 국내 여행의 자유도 있고 여행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국적 이탈 같은 국적을 변경하는 거, 변경 혹은 이탈의 자유도 이 모두 14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측면이 다른 거죠?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어요. 1번 자식, 2번 자식, 3번 자식 낳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 몇 번째? 막내입니다. 막내. 국적 변경 이탈에 관한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누구라 그랬어? 첫째. 출국, 입국의 자유, 첫째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해서 틀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모두 아버지는 같지만 그 세부적 사항이 달랐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마지막 지문 보겠습니다.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어쨌든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면 국민역에 편입이 되고 그때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 남성분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3월이 지나면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이탈할 수 있도록 국적법 한 조항. 이건 너무 중요한 조문이죠. 결론 뭐예요?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해외에서만 계속 살아가고 대한민국에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생활할 생각도 없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너 만약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싶으면 반드시 군대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억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다시 한번 이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 규정이 신설이 됐죠. 자, 이 규정은 병역 의무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런 예외를 전혀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런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바, 이건 1단계, 2단계는 있지만
3단계 원칙이 위반되어 결론 위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 위헌인 판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적법에 관한 24년 국회 8급 문제를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문들이 참 좋죠. 특히 우리 정답이 됐던 3번 지문은 아주 깜빡 속기 쉬운데 거주 이전의 자유 중에 출입국이 아니라 국적 이탈, 변경의 자유 부분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지문들도 23년 최신 판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결론 그리고 그 내용, 명확성 원칙, 과잉 금지 원칙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국회 8급 문제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한 주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녁 시간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